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통찰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통찰력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 통찰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찰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통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하면 가질 수 있는 감각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통찰력을 얻고 싶고, 통찰력 있는 판단을 하고 싶고, 통찰력 있는 선택을 하고 싶고, 통찰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로 밝을 통자에 살필 찰자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두루두루 살핀다 라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인사이트, 속을 들여다본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어원의 본질을 이해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이치를 이해하고 그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를 가리고 있는 시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상황을 접할 때 나를 가리고 있는 견해나 시각이 참 많아요. 어떤 색안경이나 필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나의 정보의 필터로 인해서 그 상황이나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라는 관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더 이상 그 상대방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모습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 감정에 쌓여 있어서 그냥 그 모습으로 계속 보이게 됩니다. 이미 그 감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잘난 척은 좀 하지만 이면에 어떤 순수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실할 수도 있고 다른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결국 통찰, 밝게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잘 안 되게 되고 잘난 척하는 모습까지만 보이고 거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의 다른 이면들을 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싫다라는 이 기준을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잘난 척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라고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게 돼요. 대신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은 없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계속 더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대화도 달라질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관계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어떤 결핍을 해소해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잘난 척한다고 무시하고 배제해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도 피드백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통찰의 의식으로 우리는 원활한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숲 안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숲 밖에서 숲을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숲 안에 있을 때는 길이 잘 안 보이죠. 내 앞에 나무가 빼곡하게 있어서 이 숲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길은 어디인지, 골짜기는 어디이고 정상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숲에서 빠져나와서 마치 드론이 바라보듯이 숲을 바라볼 때 길이 보이고 지형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문제가 생긴 그 현상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 전반적인 맥락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도 별로 고마워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을 준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야, 너는 왜 선물을 줬는데도 안 기뻐하니? 이렇게 바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겁니다. 숲을 보는 관점은 왜 그럴까? 내가 선물을 주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맥락을 파악하려고 인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땠는지,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이 혹시 어제 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가 이렇게 선물을 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야? 라고 넌지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려서 화를 내버리고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전반적인 맥락을,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런 자세로 나의 대화가 바뀌게 되겠죠. 서로 이유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한번 대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죠. 나도 기억을 회상하면서 또 상대방도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른 고민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고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감만 믿고 선택하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맥락을 찾아보는 눈, 이러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 바로 밝게 두루두루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안다는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나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공자님의 가르침, 또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한 그런 가르침처럼 나의 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확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오늘은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통찰력은 무언가를 더 더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지혜의 감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찰력을 키우는 그런 명상 콘텐츠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